비문학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보세요. 이거 지지난주에 쌤이 숙제 내줬던 건데 인문 6번이랑 인문 7번 24페이지, 26페이지 숙제죠. 비문학 이거 2페이지 보고 나서 각 문단마다 문단별 요약을 한 뒤에 문제 풀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거 각자 자신이 요약한 거랑 비교를 해보고요. 문제 매겨보고 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방에 사진이랑 같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는 96쪽이에요. 자, 96쪽에 오늘 기술 볼게요. 기술의 적정기술이라는 지문입니다. 자, 적정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기술의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문단 번호는 나눌 필요가 없겠네. 가나 다라마 해서 5개의 문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보니까요.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적정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자, 이렇게 개념이 나왔어요. 중심 화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모 표시 한번 해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넓은 의미로는 적정 기술은 줄급시다.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길어요. 그쵸? 자, 적정 기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는 개념 한 번 더 나오네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 문단이 끝이 났어요. 자, 가 문단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구나. 여기 가 문단은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단락으로 내려갈게요. 나를 보니까 적정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 사례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아바라는 사람이 고안한 항아리 냉장고이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 잘 표시하면서 보세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골 농장에는 전기, 교통,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가난한 자들의 삶이란 거 알 수 있죠. 자, 부족한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22 공간에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자,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이거를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바로 항아리 냉장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항아리 냉장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항아리 냉장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등장 배경이다. 자, 이렇습니다. 자, 나의 문단 이렇게 3줄로 끝났는데 자, 이거 방금 정리했던 거잖아. 나를 문단 전체를 정리하자면 자,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 자, 이런 문제점, 즉 항아리 냉장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구나. 나 자체의 중심 내용이네요. 냉장고의 등장 배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문단 갈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 보니까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는 항아리 2개와 모래흙 그리고 물만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조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항아리 냉장고인가 봐요. 이것은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다. 여기 보니까 다 단락에서는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자, 원리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여름에 몸에 물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지는데 이는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항아리에 물이 모두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 단락에서는 항아리 냉장고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는가가 나오네요. 자, 항아리 냉장고에 적용된 원리구나. 자, 내용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라로 내려갈게요. 토마토의 경우 항아리 냉장고 없이 2-3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항아리 냉장고를 사용하면 21일이나 가능하다. 자, 2-3일. 그냥 2-3일인데 이 냉장고를 활용하면은 딱히 진짜 냉장고도 아니고 항아리인 것 같은데 21일이나 저장이 가능하대요. 이 덕분에 이 지역 사람들은 신선한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대. 그래서 시장에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자, 이 항아리 하나 가지고 굉장히 높은 소득이 왔다라는 거죠. 자,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라음 문단 어떻게 정리해요? 항아리 냉장고의 효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떤 효과?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 문단을 보면은 적정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로 어떤 지역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이다. 자,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특징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항아리 냉장고의 특징, 적정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70년 이후 적정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현지에 보급되어 왔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좋은 특징 하나 얘기해놓고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 문제점 하나 제시를 하나 봐요. 어떤 게 있냐? 이는 기술의 보급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없다. 조금 모자라구나.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가난해서 탈출하게 도와줄 수가 없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거 말고도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무조건 이 적정 기술 하나만으로 이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줄에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 줄에서 논란,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적어주면 되겠네. 적정 기술의 특징과 논란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 한계라고 적어봅시다. 자, 적정 기술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 지문이 끝났어요. 자,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등장 배경, 원리라든지 해서 적정 기술을 사용한 이런 냉장고들 이런 예시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라든지 특징과 한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멈춰두고 문제를 푸는데 옆에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의 그림 요것만 쌤이랑 같이 한번 보고 각자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항아리 냉장고인가 봐. 여기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으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A가 큰 항아리인 거 알 수 있겠네. A는 큰 항아리 하나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항아리는 어디 있어요? 이 안쪽에 있네. 요거 D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D가 작은 항아리구나. 자, 이렇게 넣고 나서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으래. 자, 큰 항아리랑 작은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으라니까 요 사이에 있는 B가 바로 젖은 모래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 그 다음에는 젖은 천으로 안쪽 항아리를 덮어라. 작은 항아리, 안쪽 항아리를 덮은 이 천. 얘가 C구나. 얘가 젖은 천이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은 쉽겠죠? 자, 보세요. 우선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고 젖은 천으로 안쪽 항아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바깥 항아리의 표면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하면서 안쪽 항아리의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쪽 항아리에 집어넣어 놓은 과일이 시원하겠다라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 높은 온도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던 해로운 미생물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 또 젖은 모래는 단열 기능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단열 기능이란 것은 열도 차단해준다 하니까 여러모로 쏠쏠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봤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세 문제 한번 각자 풀고 다시 만납시다. 시작! 자, 잘 풀어봤어요. 멈췄던 거 맞죠? 자, 믿고 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하는 것은 자, 이거 쌤이랑 다 적었다. 아닌 거 5번 딱 나오지. 전망이라는 거 안 나왔지? 우리 5단락에 마단락에서는 뭐 나왔어요? 특징과 한계 나왔으니까 전망은 땡. 전망이란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장래성은 어떤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가 볼까? 다와 A를 바탕으로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본문이랑 이 A 글을 바탕으로 B 요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보라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외부로 수증기가 나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군. 자, A 큰 항아리는 외부로 수증기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 어디 있어요 이거?
수분이 바깥 항아리의 표면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그랬잖아. 바깥에 큰 항아리로 수분이 증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맞네, 그치? 다음 2번 보세요. B는 수분 보충만 이뤄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군. 자, B가 뭐지? 젖은 모래잖아. 젖은 모래는 수분 보충만 이루어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죠. 사용할 수 있겠고, 요거 본문에서 찾으면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보세요. 다단락의 마지막. 항아리에 물이 모두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쵸? 여기 나오니까 2번도 맞구나. 자, 그 다음 3번. B는 D의 온도를 떨어뜨린대. B는 젖은 모래는 작은 항아리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군. 그쵸? 제 어디 보면 돼요? 젖은 모래가 작은 항아리의 온도를 떨어뜨린대. 자, 젖은 모래가 여기 있네. 자, 젖은 모래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안쪽 항아리의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모래가 단열 기능도 하니까 안쪽 항아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구나. 3번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C는 D에 있는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자, C, 젖은 천은 작은 항아리에 있는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밀봉합니까? 자, 얘 왜 덮는 거예요? 왜 덮어요? 젖은 천으로 덮으면 밀봉이 아니라 내부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잖아. 밀봉은 공기 안 통하게 완전 덮어버리는 건데 얘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역할을 하는군 했으니까 4번 틀린 거죠. 자, 요거는 내부를 차갑게 하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군.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겠고 5번도 한번 볼게요. D에 있는 과일, 작은 항아리에 있는 과일은 미생물이 활동이 줄어들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군. 자, 이거 아까 나왔잖아. 온도가 떨어지면 높은 온도에서 왕성히 번식하던 미생물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 했으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항아리 냉장고와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항아리 냉장고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잘 사용된 사례를 찾아보자. 적정 기술이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게 또 복잡한 기술은 아니라 그랬어요. 간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은 간단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 간단한 기술이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인공위성과 전자지도를 활용해 모르는 길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죠? X. 엔진과 전기 모터를 상황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유해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만든 자동차. 가난한 사람이랑 상관없네. 게다가 간단한 기술들도 아니야. 그치? 3번. 가운데가 빈 드럼통에 줄을 매달아 굴려 차량 없이도 많은 물을 옮길 수 있도록 한 물통. 요거겠네요. 보세요. 일단 줄을 드럼통에다 매달고 물을 옮긴다. 자,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 간단한데다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 3번이 맞는 거구나. 적정 기술에 해당됩니다. 4번 보세요. 발광 다이오드. 뭔지 모르겠어. 뭔가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걸 사용해서 두께를 줄이고 화질을 개선한 텔레비전. 가난한 사람들과 상관도 없을 뿐더러 간단한 기술도 아닙니다. 5번. 나노 기술. 처음부터 간단한 기술 아니야. 게다가 막 세탁기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랑은 상관이 좀 없는 내용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봤고 지금 오늘 적정 기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역시나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2개의 지문을 숙제로 낼 건데요. 숙제는 뒤에 2장으로 아이고, 뒤에 1장밖에 없네. 이렇게 2장 합시다.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기술 5번, 6번, 기술 5번, 6번 지문 여기 숙제로 낼게요. 여기 적어줄게요. 비문학책 기술 5번, 6번 지문입니다. 페이지는 98쪽부터 103쪽까지. 자, 여기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문단 요약해야 되고요. 문단별 요약이랑 문제도 함께 풀어오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풀고 나서
문단 요약한 거 쌤한테 잘 보이게 사진 찍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어떻게 요약했는지 쌤이 보고 나서 피드백 해줄 수 있죠. 문단별 요약한 거랑 문제 푼 거랑 두 개를 사진 찍어서 거기 숙제 인증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요거는 숙제는 이따가 다른 거랑 다 같이 모아가지고 다시 저기 문자로 따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평가 문제집 수업은 하영 선생님 게시물 들었죠? 하영 선생님 게시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밑에다가 링크까지 걸어둘 테니까 같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